퇴근길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정면 스포츠.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스포츠 뉴스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평창올림픽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장에 계십니까? 저는 개최지 강릉에 나와 있고요. 네. 어제는 강릉이 영하 10도, 평창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서 정말 시베리아 평창이란 말을 몸소 체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도 강릉이 영하 4도, 평창이 영하 8도로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개회식이 열리는 금요일날 저녁에는 영하 2도에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고요. 네. 그래도 날씨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개회식에 오시는 청취자분들은 롱패딩에 방한부츠 그리고 귀마개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평창올림픽을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상 종목 눈이 있는 곳에서는 추위 이런 게 있으면 좋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좀 너무 추우면 또 고생을 하니까 또 하늘에서 좀 적당히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회식에 이제 성화 최종 점화자가 누가 될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성화 최종 점화는 올림픽의 그 개회식의 꽃이라 불립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스타 그레츠키처럼 보통 자국의 스포츠 영웅이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 최종 주인공은 당일까지 1급 기밀인데 현재로서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죠. 김연아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요. 네. 저도 여기서 그 외국 기자들이 김연아가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외국 기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88 서울 올림픽 때는 예상하고 좀 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88 서울올림픽 때는 체육교사와 학생 마라톤 선수 3인이 깜짝 최종 점화자로 나섰고요. 현재 일단 김연아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는 가운데 혹시 남북 선수들이 함께 그 성화대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쇼트트랙 전희경이나 김기훈, 진선율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정말 최종 점화자로 나설지는 정말 그 순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이 함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또 이 여론이 조금 들끓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게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같은 경우에도 좀 급하게 단일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좀 비난 여론이 있는 상황인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좀 김연아가 했으면 하는 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남북이 하면 의미는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국민들의 좀 여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을 하고 지금 훈련에 지금 매진 중인데 분위기 어떻답니까? 네, 저도 그 단일팀 훈련이 열린 관동 하키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예. 현재 단일팀이 구성된 지 2주째인데 남북 선수들이 빠르게 친해지고 있습니다. 축구 페널티킥 같은 슛아웃 훈련을 했는데요. 또 북한 려송이 선수가 나오자 또 한국 선수가 려송이 언니 힘내세요 또 이렇게 외쳤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입양아 출신 박윤정과 북한 김은양 선수가 다정하게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라코룸에서는 신나는 K-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노래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네, 요즘 역시 방탄소년단이 대세로군요. 지금 어떻게 빙판에서도 선수들 간에 소통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이념을 떠나서 순수하게 스포츠만 생각하면서 또 북한 선수들을 좀 보듬어 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북한 선수들도 직접 보니까 볼이 빨개질 만큼 훈련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단일팀은 이번 주 토요일에 스위스와 올림픽 첫 경기를 치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북한 응원단도 들어온 거죠? 네,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은 이미 앞서 들어왔고요. 오늘 응원단 229명,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26명, 북한 기자단 21명 등 280명이 경의선 육로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응원단은 붉은 코트에 검은색
털모자, 여기에 또 가슴에 인공기 배지를 달고 나타났고요. 특히 여자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키가 165cm 정도로 좀 큰 편이었고요. 네. 밝은 얼굴로 입국했고 대부분 20대로 알려졌습니다. 그 응원단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응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경기에 대해서도 응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주간 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막내들의 젊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이 두 분도 좀 해가 바뀌고 나니까 살짝 좀 늙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이 교육 문제인데 말이죠. 이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교육 입시 정책이 중요해서 또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국영수 중심의 교내 성적 경쟁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입학 사정관제였던 것에 비해서는 이 기존의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좀 높여서 입시 비리를 입학 사정관제보다는 좀 감소시켰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외부적인 이제 어떤 대외 활동을 기록할 수 없게 하고 교사 추천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스펙들을 좀 경쟁을 시키는 전형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학생보다는 부모님을 더 고생시키는 전형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보면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 예. 이게 공부를 네. 제일 잘해가지고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공부가 쉬웠다는 거, 그런 가정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비교과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럼 일반적인 가정의 학생들이 채울 수 있겠느냐. 사실 학생들한테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비교과 활동보다는 공부가 더 쉽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당장 우리가 수도권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지방으로 가면은 학생들이 뭔가 체험 활동을 할 시설도 참 부족하고요. 뭔가를 기획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뭐 과학 실험해 보겠다 했을 때 예를 들어 강원도에 예를 들어 뭐 산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비교과 활동이라는 건 그림의 떡이 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진 자를 위한 전형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희연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이거 이제 대폭 좀 손질을 하겠다. 일단 고교 학생부 기재 항목 대폭 줄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모집 정원 3분의 1 이상을 학종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뭐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교육부도 뭐 듣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란 겁니다. 이번 그 개선 방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시는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이준석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지필평가 점수화보다는 토론, 발표, 실험 및 협동학습 등의 이 다양한 평가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학종이기 때문에 네. 이 중에서 교사 추천서만 해도 이 교사 추천서가 과연 교사가 학생을 일일이 개별적인 특성들을 파악해서 정말 그 전문 영역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작성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뭐 네. 표절이라든지 높은 유사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진로활동상, 또 독서활동상 등의 여러 가지 이 비교과 영역들이라는 게 사실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까지도 부담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비율을 좀 줄여보자. 일단 뭐 바로 폐지하면은 당연히 문제를 공감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공감하는 것에 나아가서 이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의 기대까지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좀 낮춰보자 이런 제안이신 것 같고요. 아마도 네.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걸게 되면요. 사실상 또다시 성적을 뽑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기입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줄 세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상 많이 돌고 돌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거의 근접한 저는 입학사정관제로 제가 대학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서 제가 다녔던 하버드 대학교에 가장 농담처럼 있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입학 원서에다가 우리 집은 3대째 대학을 못 갔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것 때문에 꼭 대학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썼다가 된 학생도 있다고 해요. 근데 네.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학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불공정 시비가 일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학사정관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또 대학의 자율성 그러면 또 정부에서 기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정부의 인식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선결을 과제를 하지 않고 가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사시대 로스쿨에 관계해서 항상 로스쿨이 겪고 있는 그런 비난처럼 똑같은 이제 비난 속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을 거로 좀 봅니다. 네. 뭐 대학들 쪽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약간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겠으나 뭐 이게 원래 도입한 취지도 또 나름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취지하고 좀 상충한다 뭐 이런 의견도 뭐 일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입시 같은 경우는 산불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고사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고교 등급제를 인정하지 않고 또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 정책 기저 하에서 우리가 이 교육 정책을 고민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입학사정관제처럼 다양한 어떤 전형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어떤 대학의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건 공정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 입시는 선발 위에 가장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이 선발 과정을 얼만큼 공정하게 하느냐가 사실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만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좀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모 대기업에서 일할 때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뭐 부모님의 자제였고 이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을 가진 학생은 당연히 좋은 우수한 대기업에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공공기관에 인턴을 봤는데 아버지가 또 어떤 분이셨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경우도 인턴십을 쌓는 것 자체가 부모의 계급이 그대로 자녀에게 적용된 사례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녀가 과연 엄청나게 우수해서 거기서 인턴십을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기회의 보장은 사실상 한정된 계층에게 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명문대 뭐 교수님의 또 증언에 의하면 수시 모집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과연 대학에 올 이유가 있는가라는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모든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을 다 쌓고 모든 경력을 다 쌓고 오는데 이 학생은 이미 대학교로 오지 않고 바로 사회 진출해도 우수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미 사회 진출해도 우수한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인데 이제 명문대를 가겠다고 지원서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미 대학교 가기 전부터 계급의 차이가 입시에 차별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이거 폐지까지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네. 폐지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그 부작용이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비교과 영역에서 사실 창의적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교육감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변별력 문제라는 게 항상 공정성 시비랑 달려 있는데 그렇죠. 지금 네. 대통령께서는 교육 공약에 대해 가지고 우선
절대평가를 대선 때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수능 절대평가는 내신 절대평가를 언급하셨는데 그 입장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참 궁금해할 텐데 그게 안 되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또 엄청난 변별력 시비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극한의 물수능이라고 했던 그 시기에 어떤 입시 혼란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절대평가라는 것도 그때 대통령께서 물론 후보 시절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걸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다른 과제들에 비해 가지고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문제는 입시에 대한 뭐 결론적인 문제 원인은 사실 대학 서열 너무 과도한 대학 서열 아니겠습니까? 이 대학 서열을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공약은 나와 있습니다. 국립대 통합학위제. 를 빨리 도입해서 물론 이제 사립대가 가지고 있는 서열은 뭐 기존에 있는 서열은 뭐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결국 서울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대로 표현되는 이 대학 서열화의 궁극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보고요.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학생부 종합전형만으로는 이런 대학 서열의 과도한 노력들이 이제 해결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언급하는 게 프랑스식 공영학위제 이런 공동학위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은 프랑스 가보면 실제로 4대학이 소르본 대학은 다 알고요. 위에 보면 그랑제골 같은 이제 전문 학교를 둬가지고 어차피 또 서열화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프랑스식 모델이 되는 경지성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서열화를 도대체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학위를 단순히 뭐 공동학위제 한다 그래가지고 서열화가 사라진다 아까 장경태 의원 말한 것처럼 어차피 사립대는 못 건드리는 걸 테고요 뭐 그런 부분 좀 명쾌하게 이제 교육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대안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해요, 그죠? 네, 어떤 정도 선에서 이번에 내놓은 이 개정 방안 그 정도 선이면 수용할 만하다. 내지는 그거보다는 이런 방향에서는 이걸 좀 고치는 게 좋겠다. 각자 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장 의원님. 저는 일단 대입 정책에는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다양함이 예를 들면 20개, 30개라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다양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어떤 학생은 국영수를 잘해서 수능을 오고 어떤 학생이 좀 더 대외활동과 리더십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정도로 올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어떤 특기자 전형이나 외국어 여러 가지 특기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다양성에 의해서 저는 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번 정부에서 뭔가 결정을 했으면은 명쾌하게 밝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어지간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지 그 시행에 따른 결과가 나오려면은 최소 제 생각엔 교육정책은 특히 중학생들이 예를 들어 대학교 갈 때 정도면은 한 6, 7년 정도는 유지시켜야지만 그게 이제 그렇죠. 최소한 이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건데 임기가 대통령이 5년이다 보니까 5년마다 갈아엎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 주기가 안 맞아가지고 혼돈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대통령께서 뭘 정하시더라도 좀 길게 갈 수 있는 정책을 하자. 지금 학종 같은 경우도 비율 조정하겠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토론 때 수시 줄이면 정시가 늘어나는 게 맞냐 이런 질문까지는 좀 약간 난감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엔 좀 이번에 명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정책들이.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